43회차 신비커튼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약소가움의 발행거래 문제이거든요. 약소가움의 발행거래 문제를 풀고 관련된 어음의 발행과 수치 문제 유형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자 주 에일커튼에서 상품을 1,300만원에 매입하였다. 자, 상품 금액 제시가 되어 있네요. 매입하였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차변의 상품이라는 분계가 1,300만원이란 분계가 되겠네요. 두 번째, 그 1,300만원이라는 금액 중 800만원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잔액 나머지 500만원은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800만원은 어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합니다. 지급어음 800만원, 잔액 500만원은 말일에 지급, 말일에 지급 요 부분은 밑줄을 쳐주시고요. 같은 말은 외상이죠. 나중에 지급하기 때문에 외상이란 뜻이죠. 그러면 잔액 500만원의 계정 과목은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과 금액과 날짜가 이제 제시가 되었거든요. 상세하게 거래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어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음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어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비커튼이죠. 이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바로 우리 회사 신비커튼이고요. 우리 회사가 에일커튼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800만원치고요.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음의 만기 날짜, 즉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는 2020년 12월 10일이고요. 지급지 국민은행 충정로 지점입니다. 이렇게 상세한 정보는 자금 관련 정보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실기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입력합니다. 10월 20일자로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는 아까 상품 1,300만원이었죠? 대변에 지급어음 먼저 하겠습니다. 어음 800만원치. 자, 거래처를 꼭 어음에는 넣어줘야 됩니다. 어느 해당하는 거래처에 어음을 발행한 건지 아니면 어음을 수취한 건지 거래처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에일커튼이었죠. 금액은 8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말일에 지급이라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있었죠. 똑같이 에일커튼이었습니다. 거래처의 코드까지도 같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금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계가 끝나서 그냥 바로 꺼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우리는 어음이 있기 때문에 어음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어음에다가 이제 커서를 놓고 기능 모음에 어음 등록 아닙니다. 자금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바로 F3키 단축키를 눌러서 자금 관리에 들어가서 어음의 상세 내역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음 상태는 발행이죠. 그 다음에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미 어음 등록해 놓은 어음 중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10월 20일자로) 전자어음 004 해서 쭉 요 어음을 찾으면 됩니다. 자, 어음의 종류 전자어음이고요. 발행일은 오늘 발행했기 때문에 10월 20일이고요. 만기일이 지급기일입니다. 언제 돈을 줄 날짜인지 만기가. 문제 보시면 12월 10이었죠? 요거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2020년 12월 10. 요걸 수정하지 않는다면 발행일 날짜 그대로 입력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국민은행 맞죠? 충정로 지점입니다.
국민은행 충정로 지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어음 부분의 저교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 문제는 제대로 이제 풀어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어음 문제가 저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은 관리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관련된 이제 유사한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회차 문제를 어음 문제를 관련해서 다른 회차에서 가져왔습니다. 어음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두 문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거래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된 회차에 로그인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어음의 발행거래 자료 설명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날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 5성 상사에게 상품을 매입하고 아까랑 똑같죠.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아까 문제와 43회차 문제와 유사합니다. 아까는 이제 대금을 일부는 어음, 일부는 외상 매입금이었는데 지금은 전부를 상품 매입한 대금 전부를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계정 과목은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차변의 상품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합니다. 자, 자료 설명을 통해서는 날짜랑 계정 과목을 파악했는데요. 이제 상세하게 어음 형태를 파악하여서 금액과 그 다음에 거래처까지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는 역시 똑같이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어음에 관련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회사는 본보마분입니다. 우리 회사가 전자어음을 발행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발행인이 본보마분, 우리 회사는 본보마분이고요. 제시된 날짜는 어음을 발행한 날짜는 19년도 7월 22일이고 어음의 만기일은 19년도 9월 21일자입니다. 해당 거래처는 주 5성 상사에게 500만원치의 어음을 발행했네요. 그러면 상품의 매입 금액은 500만원이 되고 전자어음 금액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문제를 같이 실기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보마분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7월 22일자로 차변의 상품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대변의 지급어음이죠. 거래처는 5성 상사였습니다. 500만원 이렇게 하고 지금은 어음 부분의 저교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지급어음에다 커서를 놓고 작은 관리 눌러서 어음을 상세하게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어음 번호가 맞는지 요거 확인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발행일은 오늘 날짜 7월 20일, 만기일은 달랐죠? 19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은행, 국민은행 서대문 이렇게 입력을 상세 내역을 입력하면 이 어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저교 부분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어음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대로 입력하신 겁니다.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의 수치거래입니다. 이번에는 자, 자료 설명부터 보시면 8월 17일 유진아울렛에서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어음을 수취하였다. 아까 43회차랑 아까 지금 풀어본 문제는 어음을 발행했지만 이번 문제는 어음을 역으로 다른 회사에서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을 수취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정 과목은 받을 어음이죠. 자, 우리는 FAT 2급에서 어음 문제는 어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어음을 상대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을 받는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경우에는 받을 어음이란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요. 어음을 발행하거나 결제된 어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상품을 매출하고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역시나 똑같이 8월 17일자로 유진아울렛이라는 거래처가 제시가 되었네요.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갑세상이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 회사입니다.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인 부분에서 우리 회사가 등장했는데요. 지금은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을 우리 회사가 수취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제 귀하라고 돼서 거래처에서 보내온 어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여기에 등장하고요. 발행인은 우리 회사가 아닌 상대 거래처에 이제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이고요. 역시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서 주었고요. 이제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만기 날짜는 11월 17일 우리은행 충정로 지점입니다. 이 부분을 시기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세상 42회차를 로그인했습니다. 자, 똑같이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8월 17일 자, 차변에 받을 어음입니다. 거래처는 유진아울렛에서 어음을 받았죠. 똑같이 1,200만 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죠. 역시 거래처는 상품 매출은 없고요. 이렇게 엔터 치면 그대로 딸려오는 경우 있다 그랬죠.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어음 부분에 커서를 놓고 F3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지급어음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했다면 지금은 받을 어음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음 상태를 먼저 보시면 어음의 상태가 만약에 돈을 바꾸는 회수인 경우는 1번이 아니라 7번을 눌러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하고 우리가 어음을 받기 때문에 보관인 상태인 거죠. 두 번째로는 어음의 종류입니다. 어음을 받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음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어음의 종류를 약속으로 해놓고 어음 번호를 전자어음 번호를 입력하면 자릿수가 안 맞아서 자꾸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음 종류를 꼼꼼하게 보시고 제대로 된 번호를 입력해 줘야만 그 뒤에 이어서 어음 번호까지 제대로 입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음 종류는 전자어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어음은 6번을 눌러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어음 번호는 우리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어음 번호가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주시고요. 쭉 그대로 제시되어 있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기 날짜는 2020년 11월 17일. 지급은행은 더블클릭 누르면 은행이 뜹니다. 아니면 코드 동키 누르셔도 됩니다.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지점은 충정로 지점. 충정로.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받을 어음 역시 지급어음과 마찬가지로 적요 부분에 이렇게 어음에 대한 상세 내역 부분이 뜹니다. 자, 어음 문제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제 지급어음을 발행하거나 이제 상대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을 받아서 보관하는 받을 어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어음 입력 시 주의사항은 이제 상세 내역 부분을 입력하고 어음의 종류가 전자인지 약속어음인지 명확하게 입력할 부분입니다. 자, 43회차 문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자, 자료 설명 문제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시면 11월 10월분 신한카드 이용대금이 결제일의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자, 카드 이용대금 요 부분의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겠죠. 카드는 나중에 우리가 결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미지급금입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기 때문에 카드 대금, 카드값이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출금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옵니다. 자, 이 거래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금액과 상세 내역 부분을 보기 위해서 위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의 금액은 173만 2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요. 보통예금에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네요. 11월 10일자로. 그러면 정리해서 분개를 하자면 미지급금, 차변의 미지급금 173만 200원, 거래처 신한카드. 어느 카드에서 우리가 금액을 하는지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죠. 대변에는 보통예금 똑같이 173만 200원, 신한은행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43회차 신비커튼 로그인 했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11월 10 날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입니다. 금액은 173만 200원이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우리는 신한은행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유형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처 주 황실 리빙아트에 3천만원, 상환일은 2020년 3월 31일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상환일 날짜를 보면 지금 발생한 날짜에서 1년이 넘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여해 준 금액은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합니다. 자, 돈을 3천만 원 빌려주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을 3천만 원을 줬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합니다. 이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보통예금의 날짜를 보면 7월 31일자의 거래이죠. 정리를 하면 2019년 7월 31일에 3천만 원을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거래처 황실 리빙아트에 3천만 원을 빌려줬고요. 상환 날짜는 다음 연도 3월 31일, 1년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합니다. 자, 정리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회차 로그인을 했습니다. 전진유리이고요.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31일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죠. 우리 회사가 돈을 황실 리빙아트에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입니다. 거래처는 황실 리빙아트이죠.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대변에는 보통예금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거래처 김영곤 사장에게 빌려준 120만원과 이자 12만원, 이자 12만원이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아까 문제랑 조금 다르죠. 아까는 내가 돈을 빌려준 거고 대여해 준 거고, 지금은 대여해 준 돈을 이자와 함께 입금, 돈을 받게 된 거래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의 보통예금이 증가하죠. 120만원 원금과 이자 12만원 합치면 132만원이라는 돈을 보통예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132만원이 되고요. 대변에는 빌려준 돈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대여금 120만원,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아서 이자 수익 12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날짜는 이제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해서 보통예금 거래 내역을 보면 4월 12일자이고 김영곤이라는 상대 거래처죠.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132만원, 대변에 단기대여금 120만원, 거래처는 김영곤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 12만 원이라고 대변에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실기로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문제가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이제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중에서 단기 대여금이 발생하고 그 대여금을 갚은, 되돌려준, 받게 되는 그 거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또 다른 회차의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5월 14일 매입처 제형상회의 매입대금을 이체하기 위하여 통장사본을 수취하였다. 요 통장사본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매입처면 우리 회사와 이제 거래가 매입대금을 우리 회사가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이체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입처 제형상회의 상품 외상 매입 대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우리 회사가 제형상회한테 물건을 사고 나서 외상한 그 매입 대금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오고요. 차변에는 이제 외상 매입 대금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릴 부분은 분계는 제대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은행이 있는 통장 사본 때문에 거래처를 자칫하면 잘못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제형상회라는 거래처에게 이제 우리가 돈을 줬는데 보통예금 우리은행에서 돈을 준 겁니다. 하나은행이 아니라 보통예금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된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5월 14일자 제형상회한테 358만 원을 우리는 이체했습니다. 보통예금 우리은행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358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제형상회입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358만원, 제형상회,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358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예금을 하나은행으로 입력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처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의 유형들을 파악해 보았습니다.